미국에서 다시 트럼프 2기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미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다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경제정책이 있지만 거기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양한 경로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4, 4분기 GDP가 2.3%입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2.8% 성장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G7 내 다른 여타 선진국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0%대나 1%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성장세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AI나 빅테크,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기술 혁신이 이어지고 있고 고숙련의 인재 유치도 하고 있어서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또 노동시장도 호황이었어서 소비가 그 때문에 또 좋았던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왔는데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중에 이렇게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그 미국 내 석유나 천연가스 개발을 활성화하는 이런 에너지 투자 정책이 있고 또 이제 첨단 산업인 AI 산업에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상당히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이런 이제 대규모 에너지 AI 투자는 미국 성장 흐름에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관세 정책이나 또 이제 이민 제한 이런 정책들의 경우에는 또 이게 강하고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유로 지역 경제를 보시면 사실 이제 유로 지역은 미국에 비해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고 경제 심리도 위축되면서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4, 4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여기 연한 핑크색 막대인데 0.1%입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간 경제 체질이 많이 개선돼서 내수를 중심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역성장했습니다. 4, 4분기에.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독일,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독일, 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지난 4,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으면서 그 정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 압박 기조가 또 이어지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주 최근에는 중국에서 양해가 개최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설정했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사하는 등 경기 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중국 재정 적자 비율 목표를 지난해는 3%였는데요. 이거를 4%로 더 높였고 여러 가지 내수 진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출시한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 정부에서 첨단 산업 육성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발 대외 부문의 충격을 일부 상쇄해 나갈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경제를 보시면 4, 4분기 중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질 임금 상승에 따라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일본 인구 구조상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 이런 게 대응하고 첨단 산업 육성 목적으로 설비 투자도 확대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가별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정보 등을 활용해서 판단하였고 이를 종합하면 이제 뭐 세계 경제 보시면 세계 경제나 세계 교육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둔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 관세 정책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저희 차원에서는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전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올해 1, 4분기까지 좀 높아진 불확실성이 지속되다가 2, 4분기 이후 점차 해소되면서 하반기 중에는 경제 심리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관세를 금년 중에 부과할 것으로 보았는데 11월에 했던 당초 예상보다 더 조기 시행되고 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통상 환경 불확실성도 증대된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GDP 전체 흐름을 보면 상반기, 특히 작년 1분기에 이제 전기 대비 1.3%로 큰 폭 성장한 후에 그 이후에는 좀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상고 하저의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 4분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하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전망 발표에서 금년 성장률을 1.9%에서 1.5%로 전망치를 상당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관세 정책,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 압력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한 점이 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난해 4, 4분기에 이어 금년 1, 4분기에도 심리 위축 영향이 이어지고 기상 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또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실시하였는데요. 그런 금리 인하가 이제 시차를 두고 어떤 금융 여건 완화의 영향도 나타나면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게 추진되는 모습을 볼 때 대외 부문에서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성장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물가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책적 노력 등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목표 물가인 2% 근방에 도달하였습니다. 환율 및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월 중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소폭 반등하였지만 2월에는 근원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고 농산물,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도 둔화되면서 다시 2%로 낮아졌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의 영향으로 1%대 후반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물가를 산출하여 물가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향후 흐름을 전망해 보면 소비자 물가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상방 요인과 낮은 수요 압력, 정부 물가 안정 대책 등 하방 요인이 상쇄되면서 목표 수준 근방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지난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첫 번째 그래프 봐주시면 되는데요. 증가하였다가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내수 부진 영향으로 건설,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2월에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졌던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금년 들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이제 다시 재개되면서 실업률은 재차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금년 중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16만 명 증가해서 올해는 10만 명으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BIT를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 투자 위축,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건설업과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노동 공급이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겠지만 생산 연령 인구 감소,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 약화 등으로 증가폭이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로벌 무역 갈등의
전개 양상과 관련하여 낙관 시나리오와 비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무역 갈등이 조기에 좀 완화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관세 완화가 중국 이외 여타국에 대해서만 26년 중에 나타나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도 26년 중에 완화할 것으로 가정을 하였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6년부터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25년 하반기부터 완화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장률은 금년 중 0.1%포인트, 내년에는 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고,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를 상정하였습니다. 중국 및 여타국 모두 25년 중 큰 폭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26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장률은 금년 중 0.1%포인트, 내년에는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고,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는 동일하고 내년에는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